네, 반갑습니다. 일품마골입니다. 문법 기초 강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문법 기초 강의 4강 시제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제 파트하고 여러분들이 앞에 배웠던 우리 문장의 형식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웠던 우리 이제 동사 파트 혹시나 안 들은 학생들은 그 앞에 강의를 먼저 들어주고요. 순서대로 이제 강의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제라는 걸 배울 거고요. 시제를 배우기 전에 그 시제와 시간의 차이점을 잠깐만 가르쳐 줄게요. 시제는 영어로 tense라고 하고요. 시간은 영어로 tim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틀린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죠?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지죠.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상대성 이론을 제외하고서는 절대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게 바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지고 그 시간 자체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나간다가 시간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텐스라는 말은 이게 텐션에서 나온 단어인데 텐션이라는 말이 장력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간을 줄였다가 좁혔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가 바로 시제의 기본 개념이고요. 그리고 시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말 속에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 속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과거로 갈 수도 있고요. 더 과거로 갈 수도 있고 현재를 나타내 줄 수도 있고 당연히 미래를 나타내 줄 수도 있고요. 더 미래를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말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이제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현재를 사는 것이고 물리적으로는 과거나 미래나 더 미래를 갈 수는 없지만 말로는 얼마든지 더 과거를 갈 수도 있고 더 미래를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말 속에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과거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순신이 형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순신이 형님이 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전군 출정하라. 아, 우리 순신이 형님. 그죠? 키가 좀 작으시지만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으셨어요. 거북선도 만드시고. 그게 바로 과거였어요. 자, 그럼 우리 더 과거로 가볼까요? 왜 공룡고기가 너무 질겼어?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더 과거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래로 가봅시다. 자, 미래 예를 들어서 2999년에 갈게요. 오, 죽을 뻔했어요. 2999년에 지구가 없어.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말로는 예를 들어서 만년 전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천년 후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게 바로 시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은 특별히 시제라는 개념이 많이 없고요. 큰 틀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영어는 이 시제라는 파트에서 영어의 시제는 총 12시제라 그래요. 1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시제는 총 12개더라. 그러면 일단은 과거, 현재, 미래는 똑같고요. 자, 뭐가 있냐면 과거 완료가 있고요. 현재 완료가 있고 미래 완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쳐서 6개죠. 근데 영어는 12개의 시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행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해서 총 영어의 시제는 12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시제를 나눠요.
디테일하게 시제를 나눈다라는 말은 이게 뭘 나타내 주냐면 한국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3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시간을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깊게 시간의 디테일함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이 6시에 시작한다 하면 집에서 6시에 나오잖아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6시에 시계를 보고서 학원 가야 되겠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작이 6시야. 그러니까 시제가 몇 가지가 없으니까 시간을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생각을 하는 바람에 보통 이제 한국 그 시간으로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죠. 보통 이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넣는. 근데 영어는 굉장히 시제가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나 영어권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굉장히 철두철미해요. 그래서 늦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가서 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12시제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배워볼 건데 영어는 12시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자, 이 12가지를 배워볼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천천히 하나씩 가볼게요. 자, 과거, 현재, 미래는 한국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국어의 과거는 했다죠. 영어의 과거는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면 거의 대부분 과거 동사가 만들어집니다. 자, 요 두 개가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쓰는 방법도 한국어랑 똑같아. 자,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 줄 때 우리는 무조건 과거 동사를 씁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순신이 형이 거북선을 만들었어. 이거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어떤 일대기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뭐 청년 시절 이런 것들에 대한 회고록을 쓸 때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역사적 사실이 되기 때문에 과거 동사를 쓰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부사들을 여러분들이 좀 외워줘야 돼. yesterday가 문장 안에 있거나 아니면 인년도가 있거나 아니면 ago가 있거나 last가 있으면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this morning까지. 자, 얘네들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동사는 무조건 과거 동사를 씁니다. 특히 this morning도 한국어랑 똑같아요. 요거랑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in the morning이랑은 정말 틀린 표현이에요. this morning은 오늘 아침을 얘기하는 거고 in the morning은 그냥 아침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 이거는 in the morning을 써요. 근데 오늘 아침을 얘기해 줄 때는 우리 this morning을 쓰고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오늘 아침에 밥 뭐 먹었니? 물어볼 때도 오늘 아침은 과거라고 전제를 하고요. 뭐 먹었니? 라고 물어봐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침에 밥 안 먹었는데요. 안 먹었다라는 과거 동사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yesterday나 인년도나 ago나 last나 this morning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과거 동사를 써야 되더라.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 줄 때도 반드시 과거 동사를 씁니다. 그 우리 지난 시간에 동사 문법 강의할 때 기초 강의할 때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처럼 한국어는 그냥 바로 돼요.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아침에 뭐 먹었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내가 아침에 뭐 먹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아침으로 가. 그러면서 자기가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을 봐요. 그러면서 그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그런 반찬들을 본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자리로 가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과거가 되는데, 자, 근데 이거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1번, 시공간을 넘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2번, 한국어로 생각을 해요.
3번 이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죠. 그리고 나서 4번은 틀린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요 두 개 때문에 그래. 요 두 개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분명히 실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동사 파트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과거 동사를 써야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 동사 파트 할 때 선생님이 1번으로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했냐면 주어 동사에 한국말로 씁시다. 동사의 수일치를 생각하랬죠. 그리고 2번은 시제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치? 그래서 과거를 써야 되는지 현재를 써야 되는지 미래를 써야 되는지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서 그리고 나서 여기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고 요걸 생각 안 하고 바로 바꾸다 보면 분명히 실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연습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연습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이 똑같아요. 당연히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수를 교정을 하는 연습들을 해줘야 되는데 꼭 교정하는 연습들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어느 정도의 레벨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에 관한 실수를 안 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고서 표현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정말 재밌는 게 그 이제 선생님이 외국 살면서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외국에 온 이제 유학을 오든지 이민을 오든지 이런 아이들을 정말 많이 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보통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오잖아. 그러면 이제 거의 원어민 정도의 수준의 영어를 1년 6개월이면 합니다. 1년 6개월이면 하는데 자, 1년 6개월 지나서 자, 1년 6개월 지났으니까 지금부터 영어 해. 이게 아니라 천천히 늘어가는 거야. 천천히 늘어가는데 당연히 어리기 때문에 그 언어를 배워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빠른데 이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굉장히 말을 천천히 해. 굉장히 말을 천천히 하려고 해요. 이게 학습에 의해서 만약에 이제 뭐 ESL이나 영어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야, 너 빨리 얘기하면 안 돼. 천천히 얘기해야 돼. 천천히 얘기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을 하고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천천히 얘기해요. 근데 다 기다려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어권 사람들이 그 아이가 말을 할 때 굉장히 귀담아서 천천히 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차라리 틀린 표현을 빨리 얘기하는 것보다 올바른 표현을 느리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하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천히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좀 빨리 이렇게 얘기해요. Before we get started, does anyone wanna get out?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천천히 Before we get started, does anyone wanna get out? 이런 식으로 천천히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영어는 정말 빨리 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빨리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지. yesterday가 있네. 그러면 과거 동사를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I ate pizza yesterday.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면 나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좀 빨리 좀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 다 기다려줍니다. 그러면서 다 듣고 나서 really? Was it taste good? did it taste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빨리 여러분들이 얘기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과거 동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현재 동사를 갑시다.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한국말도 비슷하죠. 과학적 사실을 나타내 줄 때. 근데 실제로 우리 얘기할 때, 이거는 과학적 사실이구나. 그래서 현재 동사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쓰는 사람, 한국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아무도,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니까
현재 동사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water boils at 100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여러분들도 과학적 사실을 얘기할 때 절대로 과학적 사실이니까 현재 동사 써야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영어로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때는 반드시 이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줘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일반적 사실. 일반적 사실이나 진리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일반적 사실이나 진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터 선생님은 키가 크다. 그렇지,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 사실, 지구는 둥글다. 이건 과학적 사실이고, 일반적 사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것도 뭐 진리가 되겠죠. 그리고 뭐 또 일반적 사실을 하게 되면 뭐 컴퓨터 게임은 재밌다. 이런 것들도 일반적 사실이 됩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현재 동사를 쓰고요. 그리고 습관을 나타내주는 표현일 때, 습관은 실제로 반복이랑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반복을 나타내줄 때 in the morning이 실제로는 반복을 나타내준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반복을 나타내주는 거는 every 뭐 이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이, 요런 부사들이 들어가면 현재 동사를 써야 되는구나, 반복이구나. 나는 매일 샤워를 해. 나는 하루에 3번 양치를 해. 뭐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 이런 것들은 이제 습관이나 반복을 나타내 주죠. 그리고 나는 아침에 응아를 해. 뭐 이렇게 습관이나 반복을 나타내 줄 때는 현재 동사를 쓴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말도 똑같지만 속담을 나타내 줄 때도, 격언을 나타내 줄 때도 우리는 반드시 현재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속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속담들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오더라. 아니면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여러 가지 속담들이 있죠. 그런 속담들 보면 절대로 반드시 무조건 과거 동사를 쓰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어랑 요게 이제 영어랑 차이점인데, 요거는 똑같고요. 그리고 번외 하나 갑시다. 번외로 소설의 이야기나 아니면 영화의 내용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현재 동사를 써줘야 돼요. 한국말은 소설이나 영화의 내용을 얘기할 때 과거 동사를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가 살았어요. 독이 든 사과를 먹었어요. 잠이 들었어요. 왕자를 만났어요. 뽀뽀를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과거 동사를 씁니다만은, 미국 이제 영어권 같은 경우는 그러한 영화에 대한 속담, 이제 영화나 소설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반드시 현재 동사를 써요. 백설공주가 있어요. 독이 든 사과를 먹어요. 잠이 들어요. 왕자를 만나요. 뽀뽀를 해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요. 이렇게 현재 동사를 쓴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좀 외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요 시제, 과거나 현재에 관한 시제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잠깐만 이제 비디오 클립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So, dead, that's 500. How about alive? You wanna know how I got these scars? My father was a drinker and a fiend. And one night, he goes off crazier than usual. Mommy gets the kitchen knife to defend herself. He doesn't like that. Not one bit. So, me watching, he takes the knife to her, laughing while he does it. He turns to me and he says, "Why so serious?" He comes at me with the knife. "Why so serious?" He sticks the blade in my mouth. Let's put a smile on that face. And why so serious? 보시고, 자, 여기 보면 조커가
이제 물어보죠. You wanna know how I got this girl? 한 다음에 My father was a drinker and fiend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was라는 당연히 과거동사죠. 과거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과거동사를 쓴다라는 말은 실제로 요거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해요. 일어난 사건. 실제로는 아빠가 술 주정뱅이였던 것은 맞아. was를 썼으니까 이것은 실제로 맞는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 동사가 전부 다 현재 동사예요. 전부 다 현재 동사야. 자, 그래서 my father was a drinker and a fiend 한 다음에 one night he goes on crazier than usual.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goes라는 동사 그리고 mommy gets the kitchen knife 이런 식으로 gets라는 현재 동사 다 현재 동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동사를 쓴다라는 말은 전부 다 조커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was까지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 다시 말하면 사실이 되고요. 그 나머지 다음 내용들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서 이제 조커가 보고 있고 그리고 아빠가 이제 조커한테 와가지고 너 얼굴에다가 내가 이렇게 미소를 만들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허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제로 내가 알고서 영화를 보면 정말 재밌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한국어 자막을 보면 자 봤죠? 전부 다 뭐로 So, dead, that's 500. How about alive? You wanna know how I got these scars? My father was a drinker and a fiend. And one night, he goes off crazier than usual. Mommy gets the kitchen knife to defend herself. He doesn't like that. Not one bit. So, me watching, he takes the knife to her, laughing while he does it. He turns to me and he says, "Why so serious?" 있냐면 과거동사처럼 돼 있어요. 자, 이걸 번역하신 분이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야. 이거를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생각할 때 만약에 내가 이 조커 영화를 번역을 다크나이트를 번역을 한다. 자막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만약에 조금 정말 나 이거 나타내 주고 싶어. 이거 가짜예요. 라고 나타내 주고 싶었으면 아마 다음부터는 허구의 내용입니다. 라고 뭐 가로를 쳐가지고 얘기를 했었을 건데 그렇게 되면 영화의 몰입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에는 이런 것들을 원래라면 과거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크나잇이 15금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을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서 다크나이트 봤었으면 분명히 엄마나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엄마 아빠 저거는 전부 다 조커가 지어낸 얘기야. 그러면 야 니 그거 어떻게 하는데? 아 엄마 영어는 지금 과거동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할 때 쓰는데 전부 다 현재 동사를 쓰는 거 봐서는 이거는 허구의 이야기야 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수준 높게 영화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막을 보니까 우리는 아니지 여러분들은 자막을 보니까 자막의 내용을 가지고서 보면 그래서 조커가 볼이 이렇게 흉터가 났었구나 라고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지. 믿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누가 물어보거든. 야 조커가 왜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됐는지 아니? 그 아빠가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가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다음 영상에서 봤던 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현재 동사를 다 썼죠. 그래서 이제 마누라가 다쳐서 흉터가 생겼는데 자기도 그냥 이제 안 웃는 거 보고서 자기도 이제 자기 스스로 얼굴에 흉터를 미소를 만드는 흉터를 만듦으로써 마누라가 웃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만드니까 마누라가 떠났더라. 이것도 전부 다 가짜인 거지, 가짜. 자기가 지어낸 얘기.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영화를 봐버리면 앞에는 아빠가 만들었다던데 뒤에는 지가 했대? 뭐야 이거. 우리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당할 수가 없어요. 왜? 가짜인지 알 수 있거든. 시제만 보고서도 이 굉장히 깊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한국말은 시제가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영어는 시제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시제를 들어가 버리면 정말로 뭔가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영화나 미드나 영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그 나라의 문화를 잘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영화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Sorry, Tony. You know I wouldn't do this if I had any other choice. But he's my friend. So was I.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 캡틴 아메리카가 스티브라고 할게요. 자, 스티브가 뭐라고 하냐면 자막에 나와 있듯이 Sorry, Tony. You know, I wouldn't do this if I had any other choice. But he is my friend라고 얘기하죠. 자, 그는 내 친구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의 표현이고요. 지금 그러면서 he is my friend 이때 he는 버키를 얘기하는 거죠. 자, is라는 현재 동사를 씁니다. 그때 토니가 뭐라고 하냐면 so was I.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스티브는 현재 동사를 쓰고 토니는 과거 동사를 썼어. 그러니까 스티브 이제 캡틴 아메리카는 왜 이러지? 자, 스티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버키를 자기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됐죠? 그러니까 사실을 나타내 줄 때 우리 현재 동사를 쓴댔잖아. 근데 토니는 나랑 스티브는 예전에 친구였고 지금은 아니라는 걸 나타내주는 과거 동사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 하나로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라면 우리는 아니죠. 이 사람들이 어벤져스라는 그런 이제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이 동사 하나로 토니는 모든 걸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제 너랑 나랑은 친구가 아니야. 나 한때 진짜 너를 친구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은 절대로 너를 친구라고 생각을 안 할 거야 라는 그런 뉘앙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워즈 하나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 무릎을 치면서 봐야지. 무릎을 치면서.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지. 그렇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보는 거지. 그래, 쏘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영화가 가지고 있는 함축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 같은 경우는 잘 배워놓으면 굉장히 나의 영어적인 표현이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얘기도 정말 쉽게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한국말로도 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미안한데 난 진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내 친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야, 나도 네 친구였거든? 요 말 자체도 이제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친구였다라는 말은 더 이상 이제 너랑 나랑은 친구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사를 가지고 깊은 그런 뉘앙스를 나타내는 걸 굉장히 주저하는 반면에 영어권 사람들은 그 동사의 시제 하나로 굉장히 많은 뉘앙스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영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재밌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래 시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will이 있고요. be going to가 있죠. 미래의 예정이나 의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내가 미래에 뭔가를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will 또는 be going to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미래 시제는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러고 이제 요 완료 시제를 갈 거예요. 그리고 요때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단순 시제라고 합니다.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의 차이점. 이게 이제 어렵죠. 요게 이제 많이 어려운데 요거는 시제 파트 2강에서 요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시제가 영어랑 한국어는 틀리기 때문에 시제 하나로 영어 시제 하나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담아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좀 더 깊은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시제고, 여러분들이 그 와중에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될 게 생각하고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 선생님 말하기 바빠 죽겠는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연습이 들어가야 돼. 처음에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미국 사람 기다려준다니까. 그리고 나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익숙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한국말처럼.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늦어지긴 한데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말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런 연습들을 안 하고서 표현을 하게 되면 알아는 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는데 나 아침에 시리얼 먹어. 그럼 다 알아듣잖아. 우리 다 알아듣잖아. 근데 고개가 갸우뚱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소통이 목적이면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그래도 정말 올바른 언어를 배우고 싶다, 제대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이제 공부를 하고서 조금 자기가 마음가짐을 좀 많이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완료 시제에 대해서 이제 시제 중에서 단순 시제를 오늘 배웠고, 그리고 완료 시제를 배우고 완료 시제와 동시에 이제 진행 시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할 건데, 진행 시제는 그렇게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단순 시제하고 단순 시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다음 완료 시제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완료 시제는 단순 시제랑 뭐가 틀린지, 그리고 완료 시제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의미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뿅!